오늘 당장 리오넬 메시가 LAFC로 합류한다면 그가 과연 평점 9점도 채받을 수 있을지 실험해보는 셈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티에리 앙리는 탁자를 세게 내리치며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 리그 사커의 화려한 외양 뒤 깊이 숨은 문제를 날카롭게 드러낸 일침이었습니다. 축구 역사에서 가장 지능적인 공격수 중 한 명인 앙리가 1시간 전 최우수 선수에게 거칠고 이해하기 어려운 도전을 던진 이유에는 단순한 비교를 넘어선 로스앤젤레스의 비극적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천재가 낙후된 전술 시스템과 상층부의 탐욕 속에서 점점 소모되는 상황은 충격적입니다. 앙리가 LAFC 경영진 전체에 일종의 경고장을 날린 배경에는 바로 이 고립된 환경에 대한 분노가 자리합니다. 시티파크 스타디움에서 목격된 장면은 단순한 점수 패배가 아니라 축구 윤리의 붕괴를 보여주었습니다. 통계적 수치와 현실의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이애미에서 메시가 로드고 데이 파울, 루이스 수아레스 같은 헌신적 동료의 지원 속에서 경기를 지배한 동안 손흥민은 전술적 고립 속에서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앙리는 화면 속 평점의 부조리함을 즉시 포착했습니다. 메시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만점 평점 9점에 도달한 반면 손흥민은 쓰라린 패배와 함께 쓸쓸히 경기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앙리가 주목한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세계적 슈퍼스타라 해도 독소적 환경 속에서는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메시를 LAFC로 데려오라는 도발은 일종의 시험이자 진정한 실력만으로 팀을 구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참담했던 90분을 분석하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손흥민의 평균 위치를 보여주는 히트맵은 그가 공격수로서가 아니라 변칙적인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움직였음을 말해줍니다. 득점을 위해 영입된 그는 탁월한 결정력을 지녔지만 산토스 감독은 그를 가짜 9번으로 기용하며 LAFC 중원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전술적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티모 스틸먼을 비롯한 미드필더들이 전진 패스를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자 손흥민은 공을 운반하기 위해 중앙선 부근까지 깊숙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앙리는 화면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이는 엄청난 자원 낭비라는 것입니다. 마치 페라리를 진흙탕 위에서 달리게 하면서 왜 속도가 나오지 않느냐고 타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초반 18분, 23분, 35분에 펼쳐진 장면들은 손흥민이 처한 무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단순한 해결사가 아니라 경기 안에서 유일하게 세계적 시야를 가진 조력자였습니다. 데니스 부안가와 타일러 보이드에게 연결한 3번의 결정적 패스는 세인트루이스 수비를 완벽히 흔들었지만 결과는 관중의 탄식 속에서 허공으로 솟구치거나 골대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앙리는 이를 축구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 규정했습니다. 고통의 절정은 후반 초반 나타났습니다. 손흥민이 단 0.2초 만에 상대 수비 뒷공간을 찌르는 움직임을 선보였을 때 이는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럽의 평범한 미드필더라면 침투 패스를 연결했을 장면에서 틸먼은 공을 3번이나 끌며 무의미한 회전 동작으로 기회를 날려버렸고 동료의 절망 속에서 경기 흐름은 끊겼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앙리의 분노는 LAFC 구단주의 경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겨냥했습니다. 그는 미드필더들의 실수만을 탓하지 않고 귀빈석에 앉은 양보 기분이드들까지 직격 비판했습니다. 손흥민의 비극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기본 도구조차 없이 착취당하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구단주들이 손흥민을 영입한 이유는 우승컵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과 거대한 후원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니폼 뒷면에 그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 수백억 원을 아낌없이 투자했지만 그를 제대로 지원할 수준 높은 선수 한 명을 영입하는 데는 인색했습니다. 세계적 슈퍼스타 주변에 값싼 조잡한 팀을 꾸려놓고 그의 후광으로 시스템의 부패를 가리려는 시도는 끝없는 탐욕이자 프로축구에 대한 배신으로 앙리는 규정했습니다. 전설로서 후배를 향한 공감은 그 어느 때보다 진정했습니다. 그는 고립된 공격수로서 방향을 잃은 손흥민의 모습을 보며 과거 자신을 떠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 손흥민의 표정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분노를 폭발시키는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피로와 인내로 무거워진 어깨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하는 프로 정신이었지만 LAFC 구단주들은 그 점을 이용해 무너져가는 조직을 유지했습니다. 앙리는 그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시즌 LAFC의 상황을 사형 선고에 비유했습니다. 이후 여론과 언론의 반응은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디애슬레틱은 진흙탕을 달리는 페라리라는 제목으로 앙리가 폭로한 LAFC와 손흥민의 현실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이번 경기에서 LAFC의 기대 득점이 경고 수준으로 낮았으며 손흥민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 수치는 거의 0에 수렴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탐욕과 축구라는 제목으로 티리 앙리가 던진 분노의 메시지를 경영적 시각에서 풀어냈습니다. 스포츠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에서 판매된 손흥민의 유니폼이 단 석 달 만에 그의 연봉 전체를 상쇄했다고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전문적 가치가 체계적으로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SNS에서는 프리손 해시태그가 전 세계 실시간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중립적 미국 축구 팬들조차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한 유명 계정은 앙리의 발언이 옳다며 LAFC 경기를 관전하는 것은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끊어진 줄에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구단 운영진이 오직 입장권 판매에만 몰두한다는 비판까지 덧붙였습니다. 앨런 시어로 또한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손흥민처럼 살인적인 결정력을 가진 선수를 중앙선까지 내려오게 하는 것은 축구에 대한 범죄이며 LAFC가 자만심으로 그의 커리어를 망치고 있다고 앙리의 시선을 대변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메이저 리그 사커의 운영 전반에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리그 기술위원회는 슈퍼스타 한 명에게 과도하게 투자하는 대신 팀 전체의 균형 있는 자원을 배분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연봉 상한선 규정 재검토를 고려한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앙리의 발언은 단순한 경기 패배를 넘어서 선수라는 존재가 단순히 육성해야 할 재능의 주체인지 아니면 탐욕적 금융 게임 속 도구인지에 대한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의 날카로운 말은 경고였습니다. LAFC는 여전히 수만 장의 유니폼을 팔고 구단주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겠지만 그 명예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특유의 친절함과 인내로 동료들의 실수를 메우기 위해 계속 달리고 패스하며 물러서야만 합니다. 그러나 앙리가 강조했듯 축구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며 천재성은 무한히 착취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세인트루이스 CTSC에게 당한 패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실용주의만을 앞세워 선수의 전문적 가치를 무시해온 축구 운영 방식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LAFC가 변하지 않고 손흥민을 단순 마케팅 도구로 취급한다면 앙리가 던진 메시의 평점 9점 도발은 모래 위에 세운 제국처럼 무너질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의 조명이 꺼졌지만 티리 앙리가 탁자를 내리치며 남긴 울림은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축구가 탐욕 속에 짓밟히는 비명이었으며 손흥민은 직접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세상이 그를 대신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위대함이 골 숫자에만 있지 않고 단 한 개의 공에 평생을 바친 이들을 존중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권력자들이 진흙 속에 묻힌 유산을 지키기 위해 아직 늦지 않았음을 귀 기울이기 시작해야 할 순간입니다.